중국 위안화의 급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17일 5개월 만에 심리적 경계선인 1달러의 7위안을 돌파한 이어서 22일에도 7.0157 위안으로 이 중국 당국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뚫린 겁니다. 이는 중국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경제의 상황을 Y타임스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지난 17일 중국의 4월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 성장이 예측치를 하회했는데 이는 1분기 경제성장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런 불안정한 경제 전망이 위안화의 약세를 가져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BS는 위안화 시장이 공황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1년 말에 6.35위안이던 위안화 환율은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방역으로 경기가 하강하면서 작년 10월 말에는 7.30위안까지 뛰었죠. 그러나 중국 당국이 리오프닝, 그러니까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간 지난해 11월부터는 석 달 연속 하락을 해가지고 올 1월 말에는 6.75위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두 달간 횡보하던 환율은 최근에 각종 경제지표에서 리오프닝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런 점이 확인되면서 다시 뛰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4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그러니까 PMI라고 그러죠. 49.2인데요. 넉 달 만에 기준선인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런 주요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수입도 7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위안화 환율이 다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 당국이 위안화 환율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불리는 포치선, 그러니까 1달러의 7위안이 뚫렸다는 건데요. 이는 곧바로 시진핑 주석의 실질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중국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안화 약세가 왜 시진핑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5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진핑 장기 집권의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10년간 집권을 하면서 최대치적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하게 사는 사회 건설이었습니다. 샤오캉 사회는 원래 덩 샤오핑이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구호였습니다. 그 바통을 장점인 후진타오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물려받았는데 자신의 치세에 이르러서 이 과업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샤오캉 사회 기조는 2020년 국내 총수당, 그러니까 GDP를 2010년에 2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자신의 시대에 중국이 G2에 올라서고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을 들어서 샤오캉 사회 완성에 축포를 쏘올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28일 전인대 폐막일에 리커창 전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소득 하위 6억 명의 월 소득이 고작 1000위안, 한 18만 8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 인구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가난뱅이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잔치상에 재를 뿌린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리커창 전 총리의 이런 발언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중국 경제를 성장시켜야 했고, 이런 연유로 공동부유라는 마오쩌둥 시대의 카드를 꺼내들어서 골고루 잘 사는 중국 사회 건설 꿈을 꿨던 겁니다. 물론 이 공동부유라는 카드 자체가 시진핑 주석이 잘못 꺼내던 정책이었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후유증들이 발생했지만 그 이면으로 보면 이 시진핑이 공동부유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진핑에게 심리적 부담이 크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시진핑의 공동부유 카드는 사실 중국 내의 부의 편중이 심각하기 때문에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에 경제 구조는 오히려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인구 피라미드상 밑바닥에 해당하는 빈곤층, 그러니까 BOP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이들이 느끼는 경제 고통 지수는 이 공산당 창당 이후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시진핑은 지난 3년 동안에 강력하게 자신의 제1가는 정책으로 고수해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 내던지면서
이 중국 경제 리오프닝에 나섰습니다만은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 경제에 있어서 환율 방어선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 포치선 1달러 7위안까지 뚫렸다는 것은 더 이상 중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그런 건데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포치선의 붕괴는 시진핑 위기를 보이는 징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의 부진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대목인데요. 시진핑 집권 이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죽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더 이상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소지조차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진핑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이념을 앞세운 정책에다가 민간기업이 아닌 중국 공산당이 모든 책임을 지는 당 중심의 경제 정책이 중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내세운 중국몽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 제패라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가치관이 결국 미국 등의 서방 세계로부터 분리당하는 수모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시진핑의 환상에 빠진 중화사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시진핑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와 공존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글로벌을 제압하는 중국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공격적 외교가 중국이 글로벌로부터 디커플링 당하는 처지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런 대외적 상황은 곧바로 경제적 디커플링을 가져왔고 이는 즉각 중국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도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이는 당연히 경제 성장률의 유축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매우 부정적입니다. 중국은 사실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서방 세계와 같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요. 고용 지표와도 연관되고 또 외교 전략까지 숨겨져 있는 복합적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중국의 대학 졸업자를 비롯한 신규 고용이 1,300만 명이라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최소 6%가 돼야 됩니다. 그 수치를 맞추지 못하면 당장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불안정한 사회로 흘러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해에도 3%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파장이 당장 고용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성장률 수치는 올해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성장률은 더 낮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아마도 실업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부의 편중도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회 불안은 고조될 것이고 이를 막으려는 통제도 더욱 강화될 겁니다. 중국 당국이 지금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통제가 강화되면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겁니다. 그럴수록 시진핑의 위기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게 될 겁니다. 위안화의 가치 하락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안화 국제화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안화의 가치 추락은 위안화 국제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안화 가치 하락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예상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노무라 홀딩스는 위안화 가치가 올해 안에 달러당 7.3위안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의 특별 인출권 그러니까 SDR 준비 통화에 편입될 만큼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당국은 탈달러화를 통해서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그리고 달러의 대체 통화를 꿈꿔왔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흔들린다면 그 모든 꿈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 중심의 경제막 구축이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위안화의 가치 하락은 중국이 꿈꾸는 중국 중심 경제체제 확립 계획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1대1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화경제의 거미줄화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는 계기로 삼겠다는 꿈을 꿨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진핑의 1대1로에 담긴 음흉한 계획들이 하나둘씩 탄로가 나는 데다가 무리한 1대1로 투자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고 급기야 1대1로 수익국들의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경제로의 종속화 방편으로 시작되었던 1대1로의 숨겨진 야심들이 들통나면서 여기저기서 반발하고 있고 집단 탈퇴로까지 이어지면서 시진핑의 중국몽 역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경제체제 확립이라는 거대한 꿈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중국 경제가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중국 중심 경제체제 확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중국 경제에 기대고 싶은 나라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커플링입니다. 세계 2위 경제 강국의 화폐인 위안화 가치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경제 펀더멘탈도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세계 주류 경제로부터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진핑의 가장 큰 착각은 중국이 꿈꾸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은 원래 미국 등의 서방 세계의 도움으로 지금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그런 글로벌 경제로부터 고립되면 곧바로 급전직하는 경제체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런 속성을 착각했던 겁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던 시진핑의 꿈이 결국 지금의 중국 경제를 만들고야 만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아직도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확증 편향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흔들리고 또 하락한다는 것은 더 이상 중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개입해 다시 위안화 가치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것이라서 또다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속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차이나 엑소더스입니다. 이미 중국에 들어가 있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기업을 향한 중국 당국의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이 사라진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은 중국에 한 가지 해법을 던져줬습니다. 디커플링.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입니다. 디리스킹이라는 카드입니다. 디커플링이 중국의 완전 배제를 의미한다면 디리스킹은 중국과의 공존을 뜻합니다. 선택은 중국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런 미국의 카드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 거를 알 정도라면 중국 경제를 지금의 상황으로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트함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